네, 이제 레이어 3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앞서 레이어 2까지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한데, 레이어 3가 진짜 이제, 밸류에이션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레이어 3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명명 자체가 에셋 밸류에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의 평가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먼저 이제 살펴볼 지표가 이제 여기서 보이는 SOPR, Spent Output Profit Ratio라는 겁니다. 그래서 SOPR은 Spent Output이라는 이름처럼 이미 사용된 코인의 수익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했다라는 표현을 이제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온체인 데이터 관련 거를 보시면 매수, 매도라는 매매 용어보다 사용 또는 이제 지출했다는 결제 수단으로서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원래 이제 화폐를 가정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영문 보고서를 볼 때 보면 가끔씩 이제 용어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인을 주식 같은 자산으로 볼 것이냐, 우리가 쓰는 지폐와 같은 법정 화폐로 볼 것이냐, 요 인식의 차이에서는 용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자산으로 보니까 당연히 매수, 매도가 맞겠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의 태생이 이제 화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용되었다 또는 지출되었다는 용어가 나오면 아, 누가 갖고 있던 코인을 어떤 사람한테 팔았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SOPR은 이렇게 최종 매도된 코인이 수익 상태로 팔렸는지 손실 상태로 팔렸는지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SOPR이 1보다 크다. 그러면 Realized Profit, 실현, 수익이 실현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보다 작다? 그러면 realized loss, 손실이 실현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장의 초기에 이제 급락이 있은 이후에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구간, 그 구간에서는 이 값이 1보다 작은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 구간에서처럼 대체적으로 1보다 작죠? 이 라인이 1보다 작은 라인, 1이 라인이고요. 이 밑에 있으면 1보다 작은 거겠죠?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상승장의 중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때에는 당연히 이게 1보다 크겠죠. 여기 요 구간을 보시면 1보다 커지죠. 이것이 막 엄청나게 커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락 구간과 상승 구간을 나눌 수 있죠. 여기는 이제 하락 구간으로 볼 수 있고요. 하락 구간, 여기는 상승 구간. 이렇게 이 두 개만으로도 구분이 가능한데 이 중간에 있는 중기에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확실하게 구별하기 좀 힘들다. 네,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SOPR에는 Adjusted SOPR이라는 변형된 버전도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원래 지표에서 수명이 1시간 미만인 거래들을 이제 제외해준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첫 강의에서 UTXO를 설명할 때 언급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위에 나와 있는 트랜잭션에는 지갑 간 소유권이 변경되는 거래 이외에 지갑 내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들도 다시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릴레이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실제 거래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이제 발생되는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는 허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수명도 굉장히 짧죠. 발생되자마자 이제 사용이 되니까요. 따라서 이런 허수 거래들이 지표에 있으면
지표의 값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이제 평균값을 낮추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필터링 해주기 위해서 이런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djust SOPR이 원 지표보다 실제 거래에 더 가까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SOPR은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다음은 NUP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UPR은 용어 그대로 이제 시장에 퍼져 있는 총 미실현 수익과 손실을 서로 차감한 지표예요. 그래서 이 지표가 플러스다. 이렇게 이 지표가 플러스다. 그러면 unrealized profit. 아까는 realized profit이었죠. 이건 unrealized profit이에요. 아직 팔지 않았으니까 팔지 않고 내 계좌에 지갑에 아직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실현되지 않은 수익이다 해서 미실현 수익이라고 하고요. NUPR이 0보다 작다. 이거는 unrealized loss. 아직 팔지 않았는데 그 자체로 이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하락장일 때는 완전히 바닥이 다져질 때까지 해당 지표가 이제 마이너스를 나타냅니다. 요런 구간이 되겠죠. 여기 요 구간, 여기 요 구간, 또 여기 요렇게 각 상승장의 하락 구간에 상승장이 직전에 이제 하락 구간에 요 지표들이 이제 마이너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상승장이 되면 요게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요. 요 선이 이제 0의 라인인데 요 위에 있으면 이제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승이 이제 시작되는 요 구간에 이건 지울게요. 지우고 상승이 시작되는 요 구간에 보면 이 0을 넘어서죠. 이렇게 0을 서서 이게 굉장히 쭉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노란색에서 녹색으로, 녹색에서 이제 파란색이 점점점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 값이 0.5를 넘어가면 요 라인 0.5를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상승장의 말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때부터 이제 상승장의 말기에 접어드는데 그래서 이제 0.6을 넘어서다가 피크 부분에서는 이제 0.75를 이렇게 넘어설 때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바로 이 상승장의 피크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피크를 찍는데 이럴 때 0.75를 넘어선다. 그래서 이 값의 변화를 통해서 시장의 현재 상태를 굉장히 정확하게 가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그 레이어 3의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NUPL이에요. 그래서 이 지표는 또 요 원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LTH하고 STH,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이제 시장 판단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상세한 내용은 이후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에셋 밸류에이션에서 살펴볼 지표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MVRV입니다. 이제까지 같이 살펴본 모든 지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트코인 가치 평가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EV, EBITDA라는 지표를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MVRV는 이 암호화폐 그 투자에 있어서 이 EV, EBITD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V, EV/EBITDA는 회사의 영업수익 대비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 지표예요. EV가 엔터프라이즈 밸류고 EBITDA가 영업이익이니까요. 그런데 LVRV는 마켓 밸류의 리얼라이즈드 밸류를 나눈 값이죠. 리얼라이즈드 밸류가 여기서 말하는 이 영업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마켓 밸류가 이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1대1로 정확하게 대응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얼라이즈드 밸류가 각 개인이 각 투자자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이니까요. 그러니까 비용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매수가죠. 이 가격보다 높아야 이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보다 높은지 나쁜지를 가지고 시장 가격이 내가 수익인지 손실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EV 에비타랑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표가 1을 넘으면 현재 투자자들이 보유 중인 코인이 대부분 미실현 수익 상태라는 걸 뜻해요. 반대의 경우에는 미실현 손실 상태겠죠, 당연히. 이에 따라서 이제 하락장 국면에는 이 값이 1보다 작고요. 당연히 여기서처럼 이제 1보다 작고 여기 이렇게 하락장에서 1보다 작고 이게 상승장이 되면 1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상승장 피크점에서는 이 값이 7 이상으로 상승한 적도 꽤 있어요. 이런 구간은 이제 엄청나게 커졌고요. 여기도 이제 7 이상,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7 이상이었는데, 요즘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크치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요 값 이상으로 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현재 피크는 이제 4 이상을 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4고요. 4 이상을 넘지 않은 상태고 요 값이 3을 넘기 시작한다면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VRV도 SOPR처럼 변형된 버전이 있는데요. MVRV G 스코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지표를 표준화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차트에서 보듯이 MVRV는 시간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점이 이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단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피크치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얘를 통계적으로 좀 피 맞추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지표가 MVRV G 스코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의 수준과 과거의 수준을 좀 1대1로 최대한 1대1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MVRV는 미실현 손익을 나타낸 지표라는 거예요. 실현 손익인 SOPR과 다르죠. 어떤 면에서는 이 NUPR, 바로 직전에 배운 NUPR과 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좋다. 그래서 LVRV는 현재 보유 중인 코인의 수익 상태를 나타내고 SOPR은 마지막 거래로 팔린 코인의 수익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점을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레이어 3의 각 지표로 시장을 평가하는 방식을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